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그 방탄소년단의 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에서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죠. 예, 그리고 뭐 작곡도 잘하고 프로듀싱도 잘하고 재치도 있고 그 또 랩은 너무너무 멋있잖아요. 다양해요. 슈가 랩은 정말 50대 아줌마인 제가 들어도 진짜 다양하고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재능이 있는 친구이죠. 그래서 정말 뭐 무슨 뭐 진행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한 번에 다 하긴 어려워서 저 오늘은 두 가지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방탄소년단 슈가를 칭찬하고 싶은 점 혹은 슈가에게 배우고 싶은 점. 첫 번째는 그의 천재성이죠. 사실 천재성을 칭찬한다는 건 좀 그렇죠. 천재하면 우리가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천재성을 만들기까지의 슈가의 노력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. 방시혁 PD가 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. 삐딱이, 애늙은이, 천재 아티스트.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네가 있기에 방탄이 방탄스러움을 획득할 수 있었다. 아주 대단한 칭찬이네요. 멋진 말입니다. 슈가 덕분에 방탄이 방탄스러울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. 자, 뭐 물론 그의 음악적 재능 뛰어납니다. 그런데 처음부터 슈가가 이렇게 천재적인 면모를 그냥 계속 보인 것은 아니라고 하죠.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슈가의 랩을 듣고 누군가가 넌 안 돼. 너는 랩을 해서는 안 될 친구야.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말을 들은 슈가 난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욕한 만큼 다 보여줄게 라고 마음먹고 그 이후로 계속 노력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슈가 부모님은 슈가가 음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죠. 슈가 부모님은 공무원 같은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슈가가 갖기를 원했는데 아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완전히 음악에 빠져 있었습니다.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실망, 이런 부모님이 슈가에게 했을 실망감도 가히 짐작이 가고, 그리고 이제 슈가와의 갈등도 있었을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가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죠. 그런데 그 대구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죠. 그 자기가 한 작업만 갖고는 뭐 차비라든지 점심값 이런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오늘 국수를 먹으면 버스를 타고 갈 차비가 있는데 짜장면을 먹으면 걸어가야 된다. 맨날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고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했습니다. 특히 슈가가 그 연습생이 되고 나서요. 그 슈가가 자기가 스스로에게 세운 약속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one day one verse예요. 매일, 즉 하루하루 매일매일 곡을 쓰겠다는 거죠. 그걸 지켰다고 그래요. 연습생 스케줄도 빡빡하고 또 거의 다 아르바이트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도 슈가는 매일매일 그 자기와 약속 one day one verse를 지켰습니다.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데뷔하고 난 다음에도 역시 그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곡을 계속 썼죠. 슈가하면 그 슈가의 작업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, 잠자는 거 아니면 작업실 뭐 이렇게 팬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곡을 쓴 사람입니다. 역시 천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곡과 어떤 실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. 근데 정말 슈가의 그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탄한 것이 아니었죠. 연습생 되기 전에도 고생을 했지만 연습생 된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고 참 힘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또 어깨가 또 아르바이트 하다가 어깨가 망가졌죠. 그래서 그가 쓴 그 레인이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요. 이 레인이라는 곡은 Dark and Wild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살난 어깨를 부여잡고 말했지. 나 더 이상은 진짜 못하겠다고. 네, 여러분들 그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? 나 더 이상은 진짜 못하겠어. 이럴 때가 있죠. 그런데 슈가가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앞날을 생각하며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날 방탄이 그렇게 또 크게 되고 슈가도 그러한 어떤
확실히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갖추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슈가에게 한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. 네가 쓴 곡 중에서 너는 어느 가사가 제일 좋으냐라고 했더니 슈가가 투모로우라는 곡에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라는 구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 가사가 계속 정말 좋고 쓸 때도 이제 거침없이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. 역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서 돌아보니까 역시 가장 그 어둠이 깊었을 때는 해가 뜨기 직전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더 느끼게 됐고 그걸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또 공유하고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시 이렇게 노력만이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, 그걸 슈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. 매일매일 뭔가를 자기가 잘하고 싶다면 글을 잘 쓰고 싶든 뭐를 잘하고 싶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왕도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자, 슈가를 칭찬하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. 근데 그의 그 어떤 그 진중함, 성숙함, 인생을 대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포석, 생각 이런 것들, 플래닝 이런 것들을 좀 꼽고 싶은데요. 흔히 그 슈가도 직접 본인들이 얘기를 하죠. 본인 입으로 동생들이 잘못을 하면 잔소리나 혹은 훈육은 자신의 몫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언젠가 방탄소년단의 그 동생이 슈가에게 나중에 타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슈가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. 너를 사랑해주신 아미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그분들을 잘 생각해야지 너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하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걸 보고 저는 정말 아줌마니까 마음에 들었고요. 또 하나는 그 어떤 또 인터뷰에서 그렇게 물어봤어요. 타투를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다 하고 싶냐 그랬더니 슈가의 대답이 자기는 발가락에 점으로 하고 싶대요. 그 이유가 정말 독특합니다. 자기가 나중에 자선 사업을 하고 싶은데 타투를 했다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기 그 면이 안 좋게 보여질까봐 타투를 이렇게 발가락에 해야 된다 한다면 점을 하고 싶다. 그만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거죠. 흔히 젊은 친구들 20대들 보면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지금 즐겨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슈가는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인생에 대한 어떤 그때그때 자기 욕망 욕구들을 조절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사회 자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.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. 그게 정말 저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슈가가 한 2년 전부터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래요. 본인의 입으로 본인은 좀 얼리 어댑터라서 그 얼리 어댑터처럼 디지털 기계를 참 좋아했는데 최근 들어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갔다 하면서 어렸을 때처럼 글을 쓰고 읽는 것을 최근에 많이 하고 그 책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을 습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또 역시 그 방탄의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슈가 형한테. 방탄이 된 것도 후회하지 않고 감사할 일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않아서 학교 공부를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. 그랬더니 슈가 형이 또 얘기를 하죠.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공부는 아니다. 우리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밖에 책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면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. 공부는 또 네가 후에 원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언제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참 성숙한 어떤 방탄소년단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진짜 좋은 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슈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슈가의 좋은 점이 있고 훌륭한 점이 있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. 오늘은 슈가의 그 노력하는 천재라는 면하고 두 번째는 인생에 대한 진지함,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저에게 구독,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